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오늘 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지금 신촌 창천교회에서 진행 중인 장례 예배를 마치면 동교동 사저에 들러 작별 인사를 건네고 고인은 현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됩니다. 고 이희호 여사 추모식은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성사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도 소개해 북미 간에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헝가리 현지 우리 구조팀은 남은 한국인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 지역을 100km 밖으로 넓히고 침몰 지역도 철저히 재수색할 계획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선장의 증거인멸 정황에도 법원이 석방을 허가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판사 가운데 한 명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발인을 시작으로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 마지막 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장례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잠시 뒤 오전 9시 반부터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추모식이 엄수됩니다. 추모식에는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한 조의문도 대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현충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국립현충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있는 곳이 이희호 여사가 안장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이죠. 벌써 준비가 한창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인데요. 이희호 여사는 추모식을 마친 뒤 오전 10시 50분쯤에는 이제 이곳에 도착해 남편과 영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6시 반엔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인이 있었습니다. 이 발인 당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 여사의 운구 행렬은 곧바로 신촌의 한 교회로 이동해 지금은 장례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잠시 뒤 장례 예배가 끝나면 동교동 사저를 거쳐서 이곳 국립현충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충원에 도착하면 오전 9시 반부터 현충관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오늘 추모식에선 공동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사를 발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등이 추모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 여사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고 유족 등이 헌화하고 분화양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또 추모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이 대독될 예정입니다. 추모식을 마친 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묘역으로 이동해 나란히 안장됩니다. 안장식까지 오늘 행사는 이제 오전 11시 반 전에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모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회장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인사가 별세했을 때 여러 단체들이 모여 함께 치르는 장례 의식입니다. 이 여사는 영부인이기 전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이 군부 독재 시절 정치적 탄압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힘썼습니다. 불우아동 돕기와 기부운동에도 매진했습니다.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남녀차별법 철폐, 호주제 폐지운동에도 주력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이 여사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사회장이 결정된 겁니다. 추모식은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오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현충원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이달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는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오늘 저녁 스웨덴 의회 연설이 주목됩니다. 스톡홀름에서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마지막 차례인 스웨덴에 오늘 새벽 도착했습니다.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와 수교 60주년을 맞았고 우리 정상의 첫 국빈 방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 기간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설하고 세계적 통신업체 에릭슨을 방문해 5G 기술 시연도 참관합니다. 레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정신을 정착시킨 것으로 유명한 살트셰바덴에서 열립니다. 스톡홀름 제안으로 불리는 오늘 저녁 스웨덴 의회 연설이 가장 주목됩니다. 앞서 오슬로 포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동북아의 갈등 해결과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스톡홀름 제안은 오슬로 구상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비핵화 메시지를 담아 이번 북유럽 평화 구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스웨덴은 한때 핵 개발을 추진했지만 1970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면서 비핵화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비핵화와 함께 경제적 번영을 이룬 스웨덴의 길을 가자고 북한에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남북,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홀름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의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한반도 라인의 재편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대북 대화 재개 조짐에 맞물려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본회의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93대 반대 4표. 수잔 손튼 차관보 사퇴 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지 8개월 만입니다. We'll turn to the executive branch and confirm David Stilwell to serve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예비역 공군 준장인 스틸웰 차관보는 합참 아시아 국장과 주중국 대사관 무관을 지낸 아시아통입니다. 한중일 3개 국어도 구사합니다. 대북 강경파로 북핵 위협을 시급한 안보 문제로 내세우며 제재를 강조해왔습니다. North Koreans know that we're not going to pull back just on their word. We've been fooled enough times, and so the steady pressure will continue to have an effect. As for the sanctions, 스틸웰 차관보 인준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 라인 재편도 마무리됐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스틸웰 차관보, 비건 특별대표 등이 백악관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아래 포틴저와 후커 보좌관이 한반도 실무를 이어갑니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스틸웰, 포틴저와 함께 한반도 정책 실무 삼각축으로 꼽힙니다. 대북 대중강경파 포진으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 협상 모두 쉽지 않은 길을 예고해왔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의 열쇠를 진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외교 가동으로 불씨가 살아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성사시켜 나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던 요 며칠과 달리 오늘 아침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었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로 이맘때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또 더위 속에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서에는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 남부지방과 또 일부 남해안 지역,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한 뒤 밤에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4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7도, 춘천 28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은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근길 대기 정체로 충북과 세종, 전북 지역은 공기가 탁합니다. 이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3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조팀은 시간이 지난 만큼 수색 지역을 100km 밖으로 확대하고 침몰 지역도 철저히 재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지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헝가리 구조대를 태운 보트가 선착장을 떠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보름이나 지났지만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멈출 수 없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다뉴브강 어디에서 실종자가 발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22명의 우리 구조대가 투입돼 강변 풀숲과 나뭇가지가 쌓여있는 곳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행여라도 놓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반복합니다. 넓은 범위의 수색은 하늘에서 헬기가 맡았고 눈으로 찾기 어려운 지역은 수색견을 투입해 냄새로 실종자를 찾습니다. 문제는 광범위한 수색 범위와 좀처럼 줄지 않는 유속입니다. 실제로 이곳 부다페스트 지역엔 지난 일주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만 강물의 유속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예상보다 더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체 내부와 주변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7명, 9명은 강 하류 4km에서 132km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과거 실종 사고에서 무려 500km 떨어진 루마니아의 댐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앞서 헝가리 정부를 통해 다뉴브강 인접 국가의 수색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100km 이내 지역에서 많이 시신들이 발견됐는데 또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인접 국가의 수색 활동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다뉴브강에 인접한 모든 국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또 침몰 지역 주변에 소나 장비를 투입해 강 바닥에 있을지 모를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결국 풀려났습니다. 선장의 증거인멸 정황에도 법원이 석방을 허가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체플린스키 선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엔 말없이 차량에 올라탑니다. Do you feel guilty? Any word? 보석금으로 우리 돈 약 6천만 원을 내고 구속 12일 만에 풀려난 유리 선장은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주일에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헝가리 검찰도 법원의 보석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사고 후 자신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지워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지난 4월에도 네덜란드에서 대형 충돌 사고를 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Igazságügyi szakértői megállapítás van arra nézve, hogy a gyanúsított adatokat törölt a baleset időpontja és a telefon későbbi lefoglalása között. Hangsúlyozni kell, hogy jelenleg az adattörlés ténye bizonyított.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해 선박이 압류되지 않은 채 사고 이튿날 바로 운항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헝가리 언론에서조차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유리 선장이 허블 레아니호를 침몰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한 뺑소니 혐의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우리 측의 선체 진입도 수사 목적으론 허가하지 않아 우리 대원들은 결국 실종자 수색만 40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 선장의 석방으로 수사 찾을 우려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유람선 사고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의 선사와 헝가리 정부의 유착 의혹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또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거물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도 이 선박 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침몰 사고의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는 별다른 압류 조치 없이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풀려나 상업 운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허블 레아니호를 들이받으면서 긁힌 선명한 흔적도 깨끗이 지우고 새로 도색까지 했습니다.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체플린스키 선장은 고속으로 석방됐으며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의 배경에는 헝가리 정부와 크루즈 선사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언론은 바이킹 시기노를 보유한 스위스 선사 바이킹 크루즈와 헝가리 관광청이 공동 설립한 머허르트라는 회사가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선착장 70여 곳을 보유하면서 관리 감독한다고 전했습니다. 헝가리 관광청이 이 회사의 지분 51%를, 바이킹 크루즈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시가 다뉴브강의 뱃길에 너무 많은 배가 한꺼번에 몰려 선박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경고를 받고도 무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뉴브강의 선박 통행량이 최근 1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 정도로 뱃길 관광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기에 사고 위험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이킹 크루즈는 가해 선박의 선장인 유리 체플린스키가 최근 사임한 두 변호사를 대신할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 선장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된 가보르 변호사는 부다페스트 변호사협회 대표로 법리에 밝고 승소율이 높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해경은 만에 하나 비닐봉지가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비정과 잠수사를 동원해 수중 수색을 했지만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고 씨가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 씨가 재혼한 남편인 37살 A 씨는 어제 제주지방검찰청에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고소장에서 고 씨가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의혹을 받는 아이돌 출신 비아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 혐의가 포착됐지만 소속사 YG의 개입으로 경찰 수사가 무마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권익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3년 전에 마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 팀을 탈퇴한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부실 수사 의혹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예인 지망생 한모 씨가 비아이 혐의에 대해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에 BI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또 두 사람이 마약 거래를 위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도 보여줬습니다. 이런데도 경찰은 BI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환각제인 LSD를 구해달라는 BI의 언급만 있었을 뿐 실제로 구매했는지를 보여줄 증거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한 씨가 추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수사 착수를 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찰의 해명과 달리 한 씨는 수사 당시 소속사인 YG의 개입과 경찰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마약 의혹으로 BI가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YG가 나서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겁니다. 신고 대상에는 BI와 YG 관계자, 담당 경찰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공익 침해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 씨는 과거 YG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마약을 함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져서 옆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홀로 산을 오르다 통증을 호소하던 등산객이 헬기로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거진 나무 숲속에 승용차 한 대가 90도로 세워진 채 처박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매달려 안에 있는 여성 2명을 구조합니다. 전북 미륵산 송신탑 주변 도로를 달리던 60살 김모 씨의 승용차가 길 옆으로 미끄러진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2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지만 주변 나무들이 충격을 흡수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고장난 승용차가 가파른 도로를 내려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구봉산에서 홀로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구급 헬기에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산객을 찾기까지 30여 분이 걸렸습니다. 무사히 구조된 35살 이모 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울산 무거동의 한 횟집 외벽에 설치된 수조 냉각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같은 건물 3층에 있던 입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냉각기 4대와 건물 외벽이 타 소방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전북 부안군의 축사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축사에 있던 소 20마리는 대피했지만 풀사료와 톱밥이 타 소방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논에서 보리 부산물을 태우다가 축사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해외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로 기업 자산을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선산 주변을 사들여서 복구한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과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회사 자금 15억 원을 들여서 전남 나주에 있는 박 전 회장 선산 주변 석산 2곳을 매입해서 복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오늘 새벽 한때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당고개역 구간 상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지하철 4호선 안산선 정왕역에서 당고개 방향으로 가는 전동열차가 구동장치 문제로 멈춰서면서 지하철 운행이 30여 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오전 7시쯤 정왕역에 멈춰선 고장열차를 차고지로 옮겨 지금은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해화동의 6층짜리 건물 4층에 있는 볼링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 2월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해 사형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인권위에 보냈습니다.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물가 자료를 보면 수출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6% 상승한 103.16을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도 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2.2% 오른 113.66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무려 180만 명 이상이 청원을 올린 정당 해산 청구에 선거로 평가하라는 청와대 답변이 나오면서 선거 개입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중립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은 어디까지 발언이 가능한지, 과연 국회 파행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국회 파행에 책임을 물어 두 정당을 해산시키라는 국민청원. 수십만 명의 요청에 청와대는 선거로 평가하라고 답했고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우리 당이 해산해야 될 정당 요건에 다 해당이 되고 그런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 사실 국회 파행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키긴 어렵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통합진보당처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초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면 정당 존립을 제약해야 하지만 단순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평가하라는 게 청와대 답변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선거가 한참 남았고 특정 정당을 옹호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법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과거 탄핵 사태를 불러왔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달랐습니다.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 문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발언 시기와 주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기준이라지만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늘 고무줄 잣대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참여연대가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알고 보니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판사였던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문건 410개를 확보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이 가운데 일부 문건과 목록만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들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행정처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개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향후 감사 업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행정 3부의 문용선 부장판사로 다름 아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 통보한 법관 66명에도 포함돼 이번 선고의 공정성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소장에는 문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 국회의원 재판 청탁을 받고 후배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심에서 패소한 참여연대는 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2심 재판에서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변론 근거가 없었는데도 1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 어렵고 저희는 상고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66명의 전체 법관 명단과 이들에 대한 비위 내용을 공개하라며 추가로 정보 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드론의 활용 분야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안전과 보안 위협 등 부작용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동통신사가 육군 등과 함께 5G 기술을 이용한 가드 드론을 개발해 불법 드론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 국가방위군 창설 기념식장. 대통령 연설 도중 드론에 실린 폭발물이 터지면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군인 7명이 다쳤습니다. 12월에는 영국 게트윅 공항에 드론이 무단 진입해 공항이 임시 폐쇄되고 비행 수백 건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가 학계, 군 등과 함께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철탑에 설치된 특수 장비, 즉 드론 레이더가 반경 18km 내 불법 드론의 주파수를 감지하면 이른바 5G 가드 드론이 출격합니다. 김해공항 인근에 불법 드론 출현, 안티 드론 시스템으로 불법 드론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 드론이 촬영한 초고화질 영상이 인근 대학교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돼 불법 드론에 탑재된 물체를 식별하고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군부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군 인력은 재민건을 발사해 조종사와 불법 드론 사이의 전파를 교란하는데 고도 500m에 비행하는 드론까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은 위험물을 제거하고 조종사를 검거합니다. 5G 상용화 시대를 맞이해서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드론 시장에서 민, 관, 학이 협동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사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3년 동안 고도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5G 가드 드론에 열 감지 센서 등을 장착해 공장 유해물질 발생을 감시하거나 산불 예방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요즘 예능에서는 출연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이른바 관찰 프로그램이 대세죠. YTN 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과학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개그맨 오지현 씨의 왁자지껄 세 딸이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오늘따라 호기심 왕성한 세 자매의 관심은 온통 오색의 풍선에 쏠렸습니다. 하늘도 날아보자. 큰딸의 과감한 제안에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풍선을 하늘 위로 띄우기 위해 부녀는 머리를 맞댑니다. CO2가 공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풍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 그게 뭐야? 너 알잖아. 헬륨. 그래, 헬륨. 엉뚱하지만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을 법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국내 최초 과학 관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뇌생남으로 거듭난 공대 출신 개그맨 오지현 씨의 색다른 매력과 웃음 넘치는 가족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만화 속 주인공처럼 오색 풍선을 달고 하늘을 날고 싶다는 딸들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개그맨 오지현 씨 가족의 좌충우돌 도전기는 YTN 사이언스 지현인의 과학만사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드라마에서 4선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 역을 맡았습니다. 10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라고 하는데요. 소감 들어보시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된 거지. 의도를 이렇게 어떠한 의도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에 보좌관이라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작품은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됐고요. 이 소재와 그다음에 이 대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믿고 이제 가다 보면은 저희가 시청률이라든가 뭐 흥행 스코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조금 덜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좀 즐거움을 더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그 즐거움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모습들이 다 화면에 잘 잡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보신다면은 저희의 어떤 그런 진심과 또 어떤 그런 노력을 잘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YTN 시청자분께서 희귀한 물고기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얼핏 보면 새가 물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인데요. 큰 날개에 꼬리 날개까지 달렸는데 몸통은 물고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이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도 처음 봤다며 무척 신기했습니다. 나 태어나서 모래 털라고는 처음 보는 거야. 신기하지? 제보하려고. YTN에다가. 국립중앙과학관 어류 전문가 한정호 박사에게 문의한 결과 학명은 조금 어렵습니다. 십실너러스 포이시랍터러스, 우리말로는 딱 떨어지게 새날치라는 물고기였습니다. 바닷가 연안에 주로 사는데 이렇게 행동이 느린 작은 치어들이 드물게 목격된다고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새날치, 오늘의 제보 영상이었습니다.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오만해에서 어제 대형 유조선 2척이 어뢰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걸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희청 기자입니다. 걸프 해역과 이어지는 오만해. 노르웨이 선사 소유의 대형 유조선 오른쪽 선체 중간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 공격을 받은 겁니다. 50km 떨어진 곳에서는 일본 기업이 임차한 유조선이 2차례 포탄을 맞았습니다. 유조선 2척에 탄 선원 44명은 배를 버리고 긴급 탈출했습니다. 공격 주체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I note with deep concern this morning's security incidents in the Strait of Hormuz. I strongly condemned any attack against civilian vessels. 세계 최대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 윈즈는 노르웨이 선사의 유조선 한 척이 오만해에서 어뢰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뢰 공격이 사실이라면 해적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군사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이란에 의심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이란은 즉각 연루설을 부인하면서 이번 공격은 중동의 불안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전 유조선 4척이 연쇄 공격받은 데 이어 더 강력해진 유조선 공격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도 폭등했습니다. 전날 폭락했던 영국의 브렌트유와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내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만 해역에서 일어난 유조선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 선박에 대한 테러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의 마르테 페르센 시장 초청 오찬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 한국도 단호히 함께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달 말 물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3년 반 동안 일해온 멋진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이달 말 백악관을 떠나서 위대한 아칸소주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샌더스는 비범한 재능을 지닌 특별한 사람이며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면서 그녀가 아칸소 주지사 출마를 결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홍콩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와 중국은 시민들의 집단 행동을 폭동으로 규정했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입법회 청사를 에워싼 격렬한 항의로 이른바 송환법의 심의 연기를 이끌어낸 시민들. 날이 밝으면서 다시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상당수가 일상으로 되돌아가 하루 전보다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시민들의 각오는 더 굳어졌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legislators,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cannot enter the electoral building. 所以我哋一定要企出嚟，鼓勵更加多嘅人去到發聲，去到推翻呢條法例。 자발적으로 거리 단식 투쟁에 나선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행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법안 강행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而係公然有組織咁發動暴動，亦都唔可能係愛護香港嘅行為。 홍콩의 중앙정부인 중국은 더 강경합니다.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强烈谴责各类的暴力行为，我们支持香港特区政府依法予以处置。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과 중국이 잘 처리를 할 것이라면서도 시민들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들도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민들은 주말쯤 다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일본 도쿄의 전동차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치안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결정적인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황보연 특파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도망치지 말라고 소리치는 여성,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은 다른 사람들 사이로 정신없이 달립니다. 다음 순간 에스컬레이터 코앞에서 남성이 우당탕 고꾸라집니다. 양복 차림의 다른 남성이 살짝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겁니다. 그 뒤로 여고생 2명이 필사적으로 쫓아갑니다. 이때 출동한 영무원들이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30대 직장인으로 밝혀진 이 남성은 전동차 안에서 여고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지 못한 여고생이 전동차가 선 뒤 동료와 함께 이 남성을 끌어내리자 주랭랑치다 붙잡힌 겁니다. 주변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치안을 붙잡긴 했지만 철로 주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성급하게 대응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追いついた際にですね、振り払われて線路に転落してしまうという危険性も考えられたんですね。時間帯自分だけで解決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く、必ず周囲の人に協力を求めてください. 일본에서 매년 검거되는 치안은 4,000명 정도.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신고를 해도 많은 인파에 묻혀 검거가 쉽지 않아 실제 일어나는 치안 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어제와 달리 좀 흐립니다. 오늘은 초여름 더위 속에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 점차 남부 지역으로 확대돼서 남부와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와 경남 해안 지역에 10에서 최고 40mm,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충청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전북 진안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부터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지만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오늘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은 28도, 청주와 대구도 27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엔 초여름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이 5에서 30mm로 오늘보다 많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 마지막 날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 장례 예배가 끝났고요. 지금은 동교동 사저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9시 반부터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현장 연결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